전주 한옥마을에 특별한 시간의 문이 열립니다. 달빛 아래 펼쳐지는 또 다른 세계. 조선의 흔적을 따라 떠나는 문화재 야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늦은 오후 한옥마을은 시간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나이도 불문이요, 국적도 불문이요. 여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두 다 동참할 수 있는데요. 자네 지금 이쪽 길로 가면 안 될 텐데. 저는 저쪽으로 가야 될 볼일이 있어서. 잠시. 어디 보자. 갑자기. 관상을 보아하니 늘 날 만나러 왔구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그냥 문화재 야행을 좀 즐겨. 알아. 이 문화재 야행은 말이지. 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그거 제가 태조 이성계를 아니 여쭤보지도 않는데 계속 만나는 날일세. 그래요? 여기 주변 곳곳에 그림도 그릴 줄 알고 이렇게 네. 말도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다양한 제주꾼들이 많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제주꾼들이 많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네. 자네도 여기서 많은 제주꾼들 만나게. 역사 속 문화재들이 되살아나는 축제. 우리 무예의 강인함을 볼 수 있는 건무단 공연으로 문화재 야행이 화려하게 그 막을 올렸는데요. 올해로 세 번째 행사인 야행은 문화재 술사들의 8가지 야심작으로 진행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왕을 실제로 배우니까 이 몸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천하의 영광으로 알거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요. 네네. 태조어진 행차요. 국보 제317호 태조어진 봉안행렬이 시작됩니다. 이번 문화재 야행은 조선왕조 개국의 주인공 태조 이성계가 주제인데요. 전주가 조선왕조의 본향임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다죠. 흔히 말하는 서울 경복궁 이런 데 가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국악도 신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참여해서 행렬을 한다는 게 너무 신나요. 태조 어진 행차를 마무리하니 어느새 한옥마을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나 둘 한지등이 켜지고 빛으로 수놓은 한옥마을에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야, 이게 낮에는 몰랐는데 밤에 보는 한옥마을은 정말 이 빛과 어우러지면서 색다른 매력이 있네. 이게 참 빛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밤거리를 환하게 비춰주는 체험도 있는데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든 한지등입니다. 은은한 빛을 내뿜는 한지등 만들기에 리포터도 빠질 수 없겠죠. 저기 위에도 지금 등이 있고 밑에도 있는 게 두 개 다 너무 이쁘거든요. 네, 여기 위에 이렇게 많은 통등이 빛을 비추고 있는데 이렇게 네. 직접 한지등을 만드셔서 한옥마을의 밤의 풍경을 더 아름답게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달밤 아래 한지등을 벗삼아 걷는 시간.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돌담길의 매력에 흠뻑 취해봅니다. 자, 우리 한잔하면서 놀아보세요. 잠깐만요. 이렇게 재밌는 곳 왔으면 우리 한잔 하셔야지. 한잔 해야지. 딱 한잔만 해야 다. 말이는 말고 좀 먹어야지. 남자라면 그러지. 아이고, 시원하구나. 잘 마셨습니다. 그래, 잘 마셨으니 다행입니다. 그럼 나는 또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요 지금? 야행 즐기. 지금 어디 가요? 야행 즐기. 이렇게 날도 좋고 선선하고 이렇게 고즈넉한데 네. 음악도 즐기고 풍류도 즐기고 그래야죠. 좋다. 음악 좋다. 저기 좀만 가면은 바로 또 풍류가 서질러집니다. 전라북도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보물인 풍남문. 보물 제308호인 풍남문 성벽 위에서 한바탕 풍류가 펼쳐졌습니다. 성벽을 타고 울리는 국악 한자락이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는데요. 어머니 저기 진짜 음악이랑 밤이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유서 깊은 곳에서 더구나 이렇게 야심한 밤에 이렇게 한가랑 들으니까
막걸리 생각도 나고요. 앉아서 그냥 고요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한옥마을의 특별한 밤이 이렇게 깊어갑니다. 야영에 빠질 수 없는 건 역시 먹거리겠죠?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이 음식 보통 음식이 아니라는데요. 이 밤에는 야식은 치킨이 짱이네요, 진짜. 근데 이거는 치킨이라는 음식이 아니고 네? 옛날 이제 많이 사람들이 드셨던 포게라는 음식입니다. 옛날 높으신 이제 왕분들 있잖아요. 이제 호랑이 기운 막 쏟아나라고 왕분들이 자주 드셨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이걸 딱 먹었는데 그 왕의 기운이 느껴지면서 괜히 힘이 나더라고요. 아, 정확하십니다. 왕의 밤참도 먹었겠다. 다시 야행길에 나선 리포터. 이번엔 선조들이 남긴 유산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어진 봉안 행렬을 그린 반차도 탁본과 조선의 역사가 담긴 책을 만드니 그 시절에 온 기분입니다. 책 표지를 보니까 제가 그 사극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경기전에는 사고가 있잖아요. 네. 그 옛날에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수고스럽게 5개 다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조선의 기록이 담긴 실록. 실록을 지키던 전주 사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책을 만들어 봅니다. 이런 책 뭐 어디서 만들거나 뭐 본 적 있어요? 만든 적은 오늘이 처음이고요. 본 적은 제가 박물관 같은 데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예전 조상님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잘 알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여기서만 할 수 있으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신기하고. 밤이 깊어갈수록 야행의 재미는 무르익어 가는데요. 문화재도 배우고 체험도 하며 야행의 재미에 푹 빠진 리포터. 그의 야행길을 붙잡는 이들이 있었으니. 깜짝이야. 꽃을 사시오 꽃을 사랑의 꽃이로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아니 이렇게 이쁜 처자들이 저를 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전주 문화재 야행 놀러 오셨어? 그렇습니다마는. 야행 구경하셨으면 저희가 문제 하나 내도 되겠어? 저는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무슨 문제를 낸다는 것인지요. 어지는 보물일까요? 국보일까요? 어지는 보물이 아니라 국보입니다. 잘 맞췄어. 고맙소. 내가 그 선물로다가 왕가의 산책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정이 넘으면 저쪽으로 같이 들어오시오. 왕가 산책에 제가 참석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내가 해드리겠어. 알겠어. 그러면은 저는 혼자 가기 섭섭하니까는 우리 미녀 삼총사라 같이 가겠어. 사시오. 이렇게 생겼구나. 밤에는 잘 개방을 안 하는데. 야.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신 경기전도 특별한 밤의 무대가 되었는데요. 심야 특화 프로그램인 왕과의 야행.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경기전을 거닐며 문화재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아는 사람 있네. 안녕하세요. 뭐해? 나 산책 왔는데. 산책? 잘 됐네. 그럼 같이 걸으면 되겠다, 우리. 혼자 와서 심심했는데 같이 갑시다. 나도 혼자 왔는데 잘 됐네. 두 사람이 함께한 경기전 야행의 시작은 태조 어진을 모신 정전입니다. 뛰어난 장수이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그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한참을 머뭅니다. 경기전 한켠에선 은은한 차향이 퍼집니다. 입안에 참모금을 머금으니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듯한데요. 산책하러 온 건데 여기서 또 차를 마시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고즈넉한 문화재 그리고 경기전에서 밤에 차를 마신다 그러니까 뭔가 옛날 왕비가 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경기전 곳곳을 거닐며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에 취하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한옥마을 문화재 야행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야행과 경기전 내부를 구경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저는 꼭 사극 드라마의 네.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어두울 때 이런 촛불 같은 거 들고 막 걸어 다니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너무 좋았으니까 네. 다음에 또 같이 와요. 같이 올 거예요? 그럼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해가 지면 수백 년 전 시간의 문이 열리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펼쳐진 색다른 시간인 전주 문화재 야행의 특별한 밤은 가을에도 계속됩니다. 열심히 낙서 중인 한 사람. 바로 박경민 리포터인데요. 네? 지금 제가 굉장히 창작 활동을 하느라고 막 이게 집중 중이거든요. 지금 집중이 흐트러지려고 하고 있어요. 잠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써도 돼요, 이게? 낙서라니요. 아니 지금 굉장히 제가 지금 얼마나 이 오랜만에 집중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서운해지려고 그러네. 낙서. 지금 요즘 대세 모르세요? 이 창작 활동. 그리고요, 이게 지금 그냥 창작이 아니에요. 책 쓰고 있어요. 저 책 한 권 내려고요. 책이요? 책이요. 요즘 대세 모르세요? 요즘 대세 그림책. 작가가 되려고 활동 중이에요. 박경민 리포터도 그림책 작가의 꿈을 꾸게 한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와 어른들이 함께 즐기는 그림책 숲속으로 떠나봅니다. 지금부터 2018년 그림책하고 놀자, 그림책 숲속에 가본 적 있니? 라는 그림책 놀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아주 특이한 친구와 놀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수많은 친구와 놀아봤지만 그림책하고 놀자, 대체 어떤 행사인가요? 유일하게 그림책하고 그림책으로만 하는 행사인데 저희 페레인코 그림책 버스에서 그림책을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재미있게 알리고자 저희가 오늘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책 축제. 제대로 알아야 100% 즐길 수 있겠죠. 정보를 얻기 위해 먼저 안내 데스크를 찾았는데요. 공번 찾아 읽으면은 나중에 예쁜 선물도 하나 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 이 안내 부스에서 이제 막 오셔가지고 뭔가를 둘러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어떤 계기로 좀 오게 되셨어요? 여기 원래 아이들이 평소에 그림책을 좋아해서 오늘 마침 그림책 버스에서 이렇게 그림책 숲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한번 평소에 그림책 좋아하니까 다른 그림책도 좀 접해보고 체험도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왔어요. 뭔가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 마치 그림책의 주인공이 된 듯 그림책 세계에 푹 빠졌는데요. 그림책의 명장면은 물론 지역의 그림책 작가들이 직접 만든 그림책도 감상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모두를 끌어당기는 그림책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서 많은 어른들도 수많은 그림책의 매력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작가 선생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이 그림책의 매력은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네, 그림책은 이제 어린 아이를 위해 어른이 읽어주는 책인데요. 어른이 아이를 위해서 읽어주다가 깜짝 놀라는 책이에요. 이게 아이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저희는 그림책은 0세부터 100세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예술품이다. 이렇게 간주합니다.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림책의 매력. 우리 아버님 이렇게 가족분들이랑 다 같이 나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여기로. 어떤 계기로 오늘 나들이 장소 여기 선택하셨나요? 사실은 애기 엄마 따라왔습니다.
등살을 못 이겨서 따라 나왔다. 그럴 면이 없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뭐 네. 그런 면 때문에 따라 나오긴 했지만 네네네. 어떻게 잘 나온 것 같으세요? 아, 실제로 이 그림책을 보니까 네. 애기가 봐도 좋고 제가 봐도 좋고 원래 글로만 보면은 좀 단순하고 또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게 뭐랄까 좀 재미도 있고 네. 쉽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림책 속 동물들을 모루 인형으로 만들어보는 체험도 인기인데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친구 여기 와가지고 다양한 체험 같은 거 좀 해봤잖아요. 여기서 가장 재미있는 체험. 먹는 거요. 여러분, 갑자기 이 시끌벅적했던 숲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는지 얼른 한번 가보시죠. 초록 사탕을 한번. 그림책 인형극 신기한 사탕 공연이 열렸는데요. 돼지가 먹고 싶어. 인형극으로 만나는 그림책, 실감 200%입니다. 공연 막바지에는 사탕도 함께 나누며 공연의 여운을 즐겨보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좀 어떤 기억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동화책도 있구나 한 번 더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책을 이제 이 책도 한번 어떤 책인지 한번 친구들이 가서 읽어봤으면 좋겠고 이 동화를 계기로 동화책과 좀 더 친한 이렇게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인형극을 또 보셨잖아요. 네네. 사실 아이들이 인형극을 좋아하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희 아이가 어제 뭐 인형극을 어디서 체험을 했는지 인형극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저희가 찾아봤는데 오늘 여기 인형극 공연이 있다 그래서 나오게 돼서 봤는데 제가 이 책의 내용은 잘 몰랐어요. 근데 인형극을 보고 나니까 이 책 한번 읽어봐도 되게 재밌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공연을 우리가 즐겨봤잖아요. 그 다음에는 뭘 좀 즐기러 가면 되는 거예요? 버스 타러 갈 거예요. 버스요? 네. 여행가요, 갑자기? 특별한 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버스요? 가보시죠. 공원 안에선 정체불명의 버스. 다들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버스에 올라타는데요. 대체 이 버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버스 맞죠? 아니 근데 버스에 신발 벗고 가는 거예요? 잠깐만. 안녕. 뭐야? 다 되는 건가? 가요? 잠깐. 우와. 여기 버스가 그냥 버스가 아니라 이 버스 안에 도서관처럼 이렇게 마련을 해놓은 거네요. 버스 안에서 조용히 해야 되네. 엄숙해야 돼요, 엄숙하. 안녕. 우와. 이거 너무 귀엽다, 버스 안에가. 상상의 세계를 달리는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 낡은 시내버스를 개조해 지난 2004년부터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를 찾아 그림책과 친해지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사실 버스 안에 이런 공간이 마련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또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냥 망가진 버스 서 있는 걸로 봤었는데 얼마 전에 오니까 도서관처럼 변했는데 도서관처럼 책은 있지만 딱딱하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보고 다리 뻗고 보고 버스를 개조한 못 쓰는 버스죠. 근데 매달려서도 보고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또 재미있는 책도 보고 그러니까 일석이조 그런 겸이라서 엄마랑 같이 와서 앉아서 누워서도 읽고 좋아요. 장현정 작가의 북아웃 공연도 열렸는데요. 1인 그림책 공연극을 통해 팬들과 만난 작가의 소감은 어떨까요? 1인 그림책 공연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많은 분들과 소통도 해보셨는데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계기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을까요? 이렇게 제가 공연을 하고 이제 관객분들하고 직접 찾아가면서 제 그림에 대해서 그림책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게 알리기도 하고 관객분들도
제 그림책을 더 흥미있게 보는 것 같아서 좀 저한테도 되게 좋은 에너지가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자극을 받고 앞으로도 이제 그림책을 계속 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원천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만 보는 책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함께 즐기는 그림책. 그림책 도시 원주에서 그림책과 함께 동심의 세계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지역 원주는요, 이 그림책 도시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 이 행사를 재미있게 즐기다 보니까는요, 그림책의 매력에도 빠져볼 수가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동심으로 돌아갔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요, 이번 기회에 이 그림책의 매력에도 빠져보시고요, 이 순수한 동심의 매력으로 돌아가 보시는 건 어떠세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석조각 작품들이 참 많은 이곳. 오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언제 와 있었어요? 저 한참 기다렸는데요. 근데 여기는 보령인데 왜 바다 보러 가지 않아요, 우리? 오늘은 보령이 돌이 유명해요. 그래서 예술 작품이 된 돌을 보러 갈 거예요. 진짜요? 돌도 유명하다고요? 그러면 우리 돌 보러 가요. 오석의 고장이자 우리나라 석재 산업의 산실 보령 웅천에서 예술이 된 돌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평소에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돌. 그 돌이 예술 작품이 된다니 아직 상상이 되지 않는 리나. 혹시 비석에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너무 다 비석으로 돼 있어서 뭐 뚫에는 어디서나 다 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보령에서만 생산되는 보령 이 오석은 그 역대 대통령들 비석이나 독도 수업이나 이런 그런 것을 제작했던 그런 돌입니다. 근데 작품은 여기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으니까 한번 구경시켜 주세요. 네, 그래요. 지금 한번 가보실까요? 돌은 쓰임에 따라 귀한 대접을 받는 돌이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돌도 있습니다. 웅천 돌문화공원에는 가장 귀하게 쓰이는 돌을 멋진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켜 전시하고 있는데요. 아니, 작품들도 너무 재미있고 근데 보니까 돌은 같은 돌인데도 색깔이 달라요. 검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 보령 우석의 특성인데, 이제 특징이고, 근데 이렇게 그 원석에서 이렇게 잘라서 연마를 하면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까맣게 나온 데다가 다시 정터치를 하면 이렇게 이제 하얗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색 대비가 서로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그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인 돌. 웅천 돌문화공원 석재전시관에는 우리나라에 분포된 암석의 종류부터 보령의 자랑 오석까지 다양하게 전시돼 있는데요. 특히 보석이라 불리는 보령 오석은 예부터 귀하게 쓰여왔죠. 오석으로서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성주사지에 있는 낭해화상 보광탑비가 국보 8호거든요. 네. 8호인데 이게 보령 오석으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으로 보면은 그 시간으로 보면은 한 1130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글씨가 아직 새겨 있는 것이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있는 정도. 아니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이 자료를 가지고 그때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비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령 오석은 풍부화된 암석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과거엔 땅 위로 노출된 원석을 파내서 사용했지만 오늘날은 중장비를 이용해 땅 깊숙한 곳에서 원석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전시장 한편에서 오석의 원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 보령 오석의 원석입니다. 아이고 설마요. 뭐 색깔도 다르고 하나도 안 검잖아요. 네, 많이 다르죠. 네. 근데 여기 이제 돌이 원석 중에 이게 이제 그 껍데기라 색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지금 쐐기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네. 이런 쐐기를 쪼개가지고
다듬어서 연말을 하면 저렇게 이제 우석이 까맣게 되는 거죠. 보령 오석만큼이나 귀하신 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보령 성주산 일대의 백운상석으로 만든 벼루인데요. 이 남포 벼루를 좀 아시나요? 뭐라고요? 남편 벼루? 그런 것도 있어요? 남편이 아니고 네. 남포 벼루. 이렇게 해서 보령에 남포라는 지역이 요 위에 있는데 거기서 많이 생산됐다고 그래서 남포 벼루라고 이렇게 해요. 나는 또 남편 벼루라고 그래서 좀 남자들이 뭐 다루 벼루를 썼는지 싶었는데요. 당대 문장가들이 사랑했던 남포벼루. 특히 최고의 글씨와 그림으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의 벼루는 보물로 지정돼 있는데요. 그중 2점이 남포벼루입니다. 아니 오늘은 오석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네. 작품을 하나 만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 예. 좀 알려주세요. 예, 그래 우선 지금 이렇게 우석판이 있어서 판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제작을 하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우선 이제 망치하고 정하고 네. 2개를 가지고서 이게 나무 망치예요. 손 다치지 말라고 나무 망치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으로 이제 제작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망치로 두드리면 됩니다. 이 선 따라서. 귀한 오석에 조각을 해볼까요? 원하는 밑그림을 그린 후 망치를 탁탁 두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나무 망치와 정을 들고 오석 조각에 도전해보는 리나. 돌이 단단한 만큼 더 많은 힘과 집중력이 요구되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아우 짜잔! 드디어 완성됐어요. 하루를 견디면 선물처럼 밤이 온다. 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만큼 작품 하나 만드는 거에 집중 그리고 힘이 필요한 건가 봐요. 근데 지금 되게 뿌듯해요. 맞아요. 멋진 작품이 나왔네요. 이번엔 보령의 돌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장인을 만나러 가볼까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직접 돌조각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힘들어요. 힘도 들고 집중도 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툴을 좋아하면서 매일 만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을 오늘은 꼭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디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예부터 좋은 돌이 나는 보령 웅천읍에는 이름난 석수장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돌을 쳐내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리는 이곳에 충남 무형문화재 고석산 석장의 작업장이 자리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지금 뭐 그리시는 거예요? 이게 서산 마일불이라고 국보 84호인데 지금 상당히 작게 축소해서 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주로 사찰이나 궁궐의 불상과 석탑을 조각하는 석장. 망치와 정 같은 수공구만으로 석조각을 완성하는데요. 말 그대로 석재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지금 작업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한 50년 됐어요, 50년. 아니 이렇게 힘든 작업은 50년 하게 되면 뭐가 매력이 느끼는 거잖아요. 처음에 배울 때는 힘들고 단단해서 괜히 이런 일을 시작했다 이런 후회도 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짝짝한 돌 다루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8대에 걸친 석장이 이곳 웅천 지역에서 배출되는데요. 고석산 석장은 1968년 처음 석공회에 입문, 2013년 충남도 무형문화재 석장이 됐죠. 그가 흘린 땀과 눈물이 수많은 작품 속에 스며 있습니다. 보람을 느꼈다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항상 아쉽지요. 좋은 작품 많이 남겨야 되는데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좀 그게 아쉬워요. 죽을 때까지 해야죠. 망치 힘이 없어서 들지 못할 때까지 해야죠.
보령을 세계적인 보령으로 알리고 싶어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게 바람입니다. 아직도 조각할 작품들이 많다는 고석산 명장. 보령의 석조 문화가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땅땅한 뚫을 10년을 바라보기만 해도 뭐 구멍이 난다. 그거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들도 보령으로 오셔서 직접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그런데 할 이야기가 한 가지 남았다고요? 안 가시면 무창포에 가면 꽃게 주꾸미 유명한데 내가 사줄 테니까 가지 마요. 우리 먹고 가면 안 될까요? 여긴 보령 진짜 유명하잖아요. 주꾸미 요즘에 제철이에요. 네, 제철. 카메라 그만 끄고 가요 우리. 알싸한 매운맛이 계속 생각나게 하고 쫀득한 식감이 자꾸 아른거리고 중독 소장한 이름 아귀노. 아삭한 콩나물과 매콤한 양념으로 입맛을 깨우는 아귀찜. 사계절 손꼽히는 보양식 아귀찜의 맛의 기술 알려드릴게요.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아귀찜 전문점. 도민들이 찾는 맛집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아귀찜 사랑에 푹 빠져 계셨는데요. 맛있는 아귀찜을 탄생시키기 위해 25년을 불태운 오늘의 서브 신용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아귀찜이라는 게 그 맛의 기술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저한테 좀 한 수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알려드리죠. 근데 이거는 첫째 중요한 것은 잘 씻어야 돼. 내공이 만만찮은 메뉴 아귀찜. 맛을 탄생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냄새 제거.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아끼면 안 됩니다. 아니, 사장님. 아니 근데 이게 미리 다 손질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마리 이렇게 딱 있을 줄 알았는데. 아귀는 12월에서 2월까지가 가장 살이 많다고 하는데요. 제철에 맞춰 잡은 아귀를 손질, 냉동에 두셨더라고요. 아귀는 바다의 최고 밑에 진흙벌에 있어요. 아, 진흙벌에? 예, 진흙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씻어내지 않으면 음식 맛이 탁해져요. 부분 맛이 살아나잖아요. 흙냄새를 없애기 위해 껍질에 점진물 제거 후 세척 또 세척. 내장도 제거 후 깨끗이 씻어 먹을 만큼 팩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 사철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걸 계속 작업하는 거예요. 아, 손이 많이 가네요, 이것도. 네, 손이 많이 갑니다. 자, 이제 이거 어디로 가면 되나요, 선생님? 이쪽으로 가나요? 또 무슨 창고가 있네요? 자, 저기 좋은 창고. 아, 여기 좋은 창고. 네. 이렇게 나가면 여기서 24시간을 숙성을 시켜요. 24시간을요? 예.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24시간 숙성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사장님, 근데 집에서는 영상 2도, 3도가 제일 맛있는 온도인데 그거 좀 맞추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 아기를 팩에 담아가지고 냉장실에다가 보관을 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24시간 저온 숙성한 아귀인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숙성 전이랑 후랑 이렇게 육안상으로는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저는요. 고기를 딱 만져보면 탄력이 있어. 아, 탄력이요? 네, 딱 만지면. 오. 이렇게 고기 탁탁 튀어. 진짜 그러네요. 되게 탱탱해요. 아귀찜의 풍미를 살리는 육수는요, 바로 황태와 보리새우가 책임지는데요. 육수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 오, 이제 막 끓어 넘치고 있어요, 이제. 야, 음식의 기본인 육수가 이제 이 상황에서 염도를 댔을 때 0.6이 나오잖아요. 네. 이랬을 때 가장 사람들이 식감이 최고 좋아요. 깔끔한 맛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0.06%의 완벽한 염도, 고기에도 구수함이 전해지는데요. 가정에서 간편하게 어떤 재료로 육수를 좀 내면 감칠맛이 이렇게 날까요? 멸치를 넣으면 다시마하고. 멸치하고 다시마, 물을 1대1로 넣으면 된다고요? 예. 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근데 이제 또 뭐 어떤 거 하면 되나요? 지금부터는 중단. 중단요? 네, 왜냐면은 지금부터는
손님들 맞아야 되니까. 아, 바빠가지고. 밀어닥치는 손님들 발길에 사장님 손과 눈도 바빠지십니다. 말린 아기 대신 본연의 살이 통통하게 살아있는 생아기를 쓰기 때문에 쫄깃한 아귀살을 씹는 맛이 풍부한데요. 입안의 즐거움, 뱃속의 든든함이 표정에서도 느껴집니다. 아유,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평소에 아구찜 지금 즐겨 드세요? 아, 좋아. 이곳만의 아구찜 특징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드셔보세요. 아, 여기 입에 착 달라붙고 내려가는 맛이 쇠고기 맛 나네. 우리 입맛에, 손님의 입맛에 맞춰서 요리를 해주니까 맛있죠. 아버님 입맛에 맞다라면 어떤 부분이 맞다라는 것이죠? 매콤하고 시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맛의 기술 들어갑니다. 아기가 잠길 만큼의 육수에 주인공 아기를 넣어주는데요. 여기에 바로 고춧가루 넉넉히 풀어주고 강불로 팔팔 끓여주는 것이 필수. 그리고 딱 10분간 익혀줍니다. Just a 10 minute. 그 이유가 있는데요. 물과 아구의 비율이야. 아, 물과 아구의 비율. 야. 왜냐면은 이것을 아구를 삶았을 때 얼마만큼 물이 있어야 그 시간에 완전히 익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야, 이 정말 요리가 과학적입니다. 이 4인 기준에 콩나물이 1,300g. 아니 근데 콩나물 이것도 사실 아구찜의 핵심은 아구도 있겠지만 콩나물도 참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잘못 삶으면 막 냄새가 나고 막 맛이 식감이 떨어지던데 이것도 분명히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물과 고기와 콩나물 비례한 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나중에 공개. 나중에 공개. 콩나물을 넣기 전 들어가는 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쫄깃한 고니와 바다향 가득한 미더덕이 빠지면 섭섭하죠. 이 재료들을 넣는 것을 10분 안에 마무리. 3, 2, 1, 땡! 자, 타이밍 올렸습니다. 자, 다음 재료 어떤 재료 들어가나요? 콩나물 투입! 콩나물이 투입됐습니다. 아구찜의 핵심 중에 핵심 콩나물 투입. 2분. 아, 이것도 2분이 삶아지나요? 가. 그래, 가장 식감이 살아났어요. 이야, 우리 사장님 정말 빈틈없으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이야. 또 하나의 팁. 감자 전분 대신 고구마 전분으로 미나리를 버무려 식감 업그레이드. 1, 땡! 자, 시간이 올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재료 어떤 선수 투입되나요? 이 상황에서 네, 이 상황에서 콩나물만 보면 약간 숨이 죽었을 거예요. 숨이 죽었나요? 너무나도 지나치게 아삭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재료 마지막 재료인가요? 이 상황에서 이걸 넣고 마지막 재료 투입. 녹말물에 버무린 미나리를 넣고 양념이 잘 배이도록 골고루 버무려주면 매콤한 아귀찜이 완성됩니다. 다 그 양념들이 이제 안에 다 스며들었다는 거잖아요. 이야. 옛날에 못생겨서 버려졌다는 아귀 어딨나요? 요즘엔 바다에 사는 종합 영양제로 알려지면서 어생역전 이룬 아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비타민과 콜라겐도 풍부하다는데요. 아귀찜 한 그릇이면 맛도 영양도 꽉 채워집니다. 어때요? 되게 콩나물도 진짜 아삭아삭하네요. 확실히 숙성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부드러워요, 아구살이. 그렇죠. 달력이 있으면서요. 자, 오늘 정말 맛있는 아귀, 맛의 기술도 정말 여러 가지 배웠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물을 아끼지 말고 아귀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청결하게 세척을 해라. 아, 그리고 두 번째, 숙성의 기술 빠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영상 2도에서 24시간 숙성. 육수는 어떻게 하면 되죠? 가정집에서는 그냥 다시마와 멸치로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의 기술은요, 정확한 시간을 지켜라가 되겠습니다. 야, 이로써 맛의 기술 제대로 배웠습니다. 오늘 아귀 맛도 최고, 영양도 최고. 아귀 끝내줘요. 아귀의 장점은 최고로 올리고 다른 재료들과의 조화를 위한 철저한 계산, 그야말로 특급 기술로 탄생했습니다.
감칠맛 나는 아기와 아삭한 콩나물의 미나리까지 어우러지면서 식욕을 급상승시켜주는 아귀찜. 오늘은 고민 없이 아귀찜으로 맛있는 시간 채워보시는 것 어떨까요? 아이들, 아니 도대체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지? 다리. 아니 피디님, 아니 딸기 떨어간다면서 딸기 밑에도 많잖아요. 근데 왜 산으로 계속 가요? 산딸기잖아요, 산딸기. 뭐라고요? 산딸기잖아요. 산딸기? 예. 그래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정상이니까 조금만 힘냅시다.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제철 맞은 지역 특산물도 소개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농어촌 현장 탐방 우리 동네 이떼이. 오늘은 포항 장기면으로 산딸기를 따러 가는데요. 여러분의 입맛을 사로잡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덥네. 야, 이게 다 산딸기인가?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야, 여기가 전부 다 산딸기인가요? 예, 이 전체가 지금 산딸기고. 예. 여기가 이제 그 산딸기 전체 그 열려 있는 그 위치입니다. 밭이. 아, 그래요? 예. 아, 지금이 제일 바쁜 시기라면서요? 지금 제일 바쁘죠. 철인가요? 예, 지금. 철이 언제요? 몇 월부터 몇 월? 5월 한 27일부터 이제 네. 수확돼가지고 지금 한 6월 한 15일까지. 6월 15일까지? 지금이 제일 바쁜 시기예요. 아, 그래요? 예. 제 주위 분들도 장기 산딸기가 아주 유명하다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쫙 났다고 그러는데 그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산딸기는 네. 우리 그 대장금 그 주인공이 네.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 먹였다 하면서 이제 산딸기가 그게 대목이 나와요. 실제로 먹으면 네. 자, 일단은 기력 보충이 되고 기력 증강이 되고 네. 신장 신장, 쪽이 네. 진짜 상당히 도움이 많죠. 그리고 이제 신장 쪽이 좋다 보니까 건강하고 활력 있고 피로 회복도 완전 피로 회복도 완전히 좋죠. 네. 그리고 안토시아닌이라든가 이런 게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네. 피로 회복하고 뭐 시력 쪽에 이런 쪽이 많이 좋아요. 아, 저 개인적으로 피로 너무 쌓였거든요. 산딸기 네. 딱 1kg 드시고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그래요? 지금 다크서클이 이 정도로 내려가 있는데 이 정도로 땡겨지는 건가요? 아니, 없어지죠. 없어진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산딸기 지금 너무 먹고 싶은데 그냥 먹기 좀 그렇잖아요. 제가 또 바쁘신데 일손을 돕고 산딸기도 한번 탁탁 먹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하러 가시죠. 일하러 갑시다. 가시죠. 우리 가시죠. 아, 오늘 또 팔을 또 걷어붙여야 되네. 사장님, 예. 산딸기 따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다 따겠습니다. 자, 산딸기는 네. 자, 안 익은 거는 이렇게 당겨도 안 빠집니다. 예. 안 빠지고 일단 잘고 색깔도 검붉은 게 아니고 선홍빛이고 네. 자, 익은 거는 이렇게 당기면 속 빠져요. 자, 요게 익은 거니까 선대면 턱, 선대면 턱 빠지네, 자, 맞죠? 그리고 나중에 땄을 때 이거 다 검사 들어갑니다. 잘 따셔야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철 맞은 포항 장기면의 특산품 산딸기. 그냥 따는 게 아니라 다 요령이 있었는데요. 배운 대로 잘 익은 산딸기만을 톡톡 이렇게 따다 보니 그 맛이 궁금해졌습니다. 사장님, 이거 따다 보니까 이거 엄청 맛있게 보이네요. 따면서 네. 좀 맛있다 생각되는 거는 드시고 먹어보세요. 먹어봐야 됩니다. 먹어볼까요? 먹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 알고 있어요. 먹어보면 장기 산딸기가 왜 유명한지 아니까 한번 드셔보이소. 얼마나 유명한지 알겠습니다. 이야, 근데 새콤달콤한 게 톡톡 터지는 느낌이 딱 좋네요. 그렇죠. 이야, 이거 돈이 계속 가는 맛인데? 장기 지역은 네. 요 옆에가 바로 바닷가고 네. 바닷가의 해안풍하고 네. 여기 이제 산 구렁지에 네. 만났기 때문에 장기 산딸기가 특유의 맛이 네. 새콤달콤하면서 네. 향 당도가 높아요. 사장님, 이거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와, 한번 너무 더 맛있는데? 드세요. 이야. 많이 돼가지고 한번 더 드셔보세요. 야, 이거가 남자답게 이렇게 자, 우와. 와, 맛이 어때요? 딸기 가집이 입에 막 든든한데 새콤달콤한 맛이 딱 좋은데 식감이 너무 좋고. 이게 장기 산딸기. 야, 이게 손이가요, 손이가 딸기한테 손이가요. 열심히 따가지고 한 주먹씩 많이 드세요. 알겠습니다.
포항의 최남단에 위치한 장기면은 바다와 산지가 조화를 이룬 지역으로 40여 년 전부터 산딸기를 재배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모시도 많이 땄습니까? 예, 사장님 많이 땄죠? 열심히 했습니다. 안 따고 놀았네. 어? 네? 이 봐라 이거, 이 차이가 봐라 이거. 이거 그러니까 산딸기가 따는 게 안 쉽다니까. 아니 나 나는 엄청 땄는데. 이거는 일단 뭐 한 10년 이상 따야 이 정도 내공이 발휘되는 거지. 맞습니다. 참 엄청 차이 이거 차이 많이 나네. 야, 아니 근데 또 어디 가야 된다면서요 아까? 지금 이제 요 산딸기는 여기가 생산지 이제 수확지고. 여기가요? 자, 이게 장기 전체가 이제 우리가 모여가 이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쪽으로 가봅시다. 가나요? 갑시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산딸기 수확을 마치고 찾은 곳은 포항 장기 산딸기 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공식 집판장인데요. 이곳에서는 갓 수확한 산딸기는 물론 산딸기로 만든 한과, 유과잼 등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사장님과 직접 집판장에 이렇게 와봤습니다. 여기 전부 다 산딸기예요? 예, 다 산딸기고. 그럼 캔과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수확회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우리 집판장 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 집판장은 그 우리 장기 산딸기 17개 장목반 한 340명 정도가 아침부터 이제 오후 4시까지 집화되는 거를 이제 전국에 택배, 뭐 판매, 홍보 이렇게 하는 게 여기 목적이에요 지금. 아니 그리고 제가 또 산딸기 먹어보니까 이게 또 잘 고르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잘 고르는 방법 좀 꿀팁을 좀 알려주시면. 산딸기는 이제 굵다고 당도가 높고 잘다고 당도가 낮고 이런 건 아닙니다. 굵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뭐 그 당도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굵고 잘고 이런 게 아니고 산딸기는 수확 시기 그리고 그 수확 시기에 이제 비가 왔냐 안 왔냐 수확하면서 비가 안 오기 전에 그때 이제 산딸기를 드시면 당도도 높고 품질이 좋은 딸기를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산딸기 먹는 방법이 또 있다면서요? 간단하게 다른 방법 먹는 게 플레인 요거트 있죠. 거기에 산딸기를 넣어가지고 바로 이제 섞어서 드시면 가장 간편하면서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요거트를 붓고 자, 적당량으로 붓고. 적당량으로 붓고. 자, 산딸기를 자, 한 움큼 그만큼 딱 넣어가지고 섞어주면. 자, 섞어가지고. 야, 이렇게 한 움큼 딱 짚고 먹어볼게요. 맛이 어때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면 요거트 자체가 맛있고 그리고 산딸기 그 식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새콤달콤한 게 또 묻어나니까 오히려 더 맛있네. 산딸기 요거트, 우리 동네 이때이가 웰빙 간식으로 추천합니다. 근데 사장님, 근데 있잖아요. 제가 연말이 되면 이웃돕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도 일도 이렇게 열심히 했고, 맛도 이렇게 맛있게 설명했는데 이것 좀 이렇게 받아갈 수 있을까요? 받아갈 수 있죠. 진짜요? 끝내주네. 두 상자 바로 드릴게요. 바로요? 감사합니다. 역시 사장님 최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야죠. 자기 산딸기 3억으로 자, 우리 동네 이때 하이라이트. 오늘은 장기 산딸기를 한번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연 오늘도 다 팔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는데 한번 팔아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사를 준비하자. 산딸기의 기운을 받아 오늘도 완판 도전. 장기 산딸기 팔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따온 장기 산딸기. 사실 여기 뱀도에 굉장히 좋고 피부에도 굉장히 좋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근데 하나 주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 박스에 10,000원이고 이게 반 박스에 5,000원. 한 박스. 요게 2,000원입니다. 컵에. 이거 한 박스 주세요. 한 박스요? 벌써? 한 박스 벌써? 진짜요? 한 박스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에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 게시부터 너무 뭐지? 두 개. 와. 그래? 2개 주세요, 2개. 진짜요? 한 개 따로. 차에서 너무 잘 들어가요, 이거? 한 개 어떻게? 2개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시식하는 거예요? 예, 시식하면 돼요. 보세요. 어때요? 맛있다.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다.
야, 이거 자동적으로 장사가 되는데? 맛있어요? 어때요? 어머니 어때요? 어땠어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어요? 기가 막히게? 달고, 싱싱하고, 부드럽고, 잘 넘어가고. 이게 우리 몸에 너무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거 살려고 지금까지 기다렸거든. 기다렸어요? 제가 오기만 기다렸다고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딸기만 기다렸다. 아, 단기 산딸기만.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햇발부. 감사합니다. 어우,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싱싱하고. 네. 그것도 안 파나요? 팔고 있습니다. 아, 그거 하나 주세요. 어떻게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반이 5,000원이고, 한 통이 10,000원입니다. 네네, 한 통 주세요. 예? 한 통이요? 요거 주세요. 이야. 이거 파는 건데. 이게 오늘 무슨 일이죠? 장사 너무 잘되는데 진심으로? 야,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네, 새콤달콤하면서. 새콤달콤하면서. 신선해요. 신선하고. 네네. 아니, 오늘 너무 잘 팔리는데? 너무 잘 팔려. 어떡합니까? 이래도 되나? 벌써 새 박스가 5분도 안 됐어요, 5분도. 시작은 좋았으나 그 후론 영 장사가 시원치 않은데요. 하지만 우리의 리포터가 누굽니까? 포기를 모르는 마성의 남자, 마성 아닙니까? 넉살 좋게 산딸기 판매를 계속한 결과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남은 산딸기입니다. 아,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과연 이 하나를 누가 사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부터 빨리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산딸기! 어머니! 다들 이렇게 도망가시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기 산딸기. 제가 직접 따온 장기 산딸기인데 한 통 2,000원이에요. 네? 한 통 2,000원. 싸다. 엄청 싼 거죠. 맞죠? 원래 아까 큰 박스에 만 원에 팔거든요. 원래 15,000원인데. 이거 어떻게? 한번 드셔보실래요? 드셔보세요. 예. 피부에 아주 좋고, 아시죠? 예, 노화방지 너무 좋고. 젊으신 분들인데. 미안합니다. 예. 진짜 맛있다. 맛있죠? 그거 드시면 안 돼요. 팔아야 돼요. 어떻게? 안 된단 말이죠. 빨리. 어떻게? 맛있다. 2,000원입니다. 마지막이거든요. 봐보세요. 다 팔았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거 드시면서 네 분에서 우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 먹으면서 오케이. 시장 투어를 놓잖아요. 야, 역시 감사합니다. 잘 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무슨 일 하시나요? 저요? 네. 직장인을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직장인을 하면 돼요. 예. 아, 그 네 분 친구세요? 네, 친구. 아, 그래요? 우정이 응원하라고 우리 다시. 장기 산딸기 화이팅! 맛있어요! 우리 동네 이때의 기부 프로젝트. 지금까지 총 수입은 장기 산딸기 수익 37,500원을 더해서 총 합계 109,500원 되겠습니다. 도움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해요. 다음번에는 제가 어떤 거 팔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산물을 소개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이때 미션 성공! 근데 여행 갈 땐 뭐가 필요하지? 여행할 때 있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무엇일까요? 그거겠죠. 경비가 제일 중요하고. 저는 숙소요. 숙소하고 뭐 먹거리 이런 거지. 어느 여행사를 통해서 어느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는지. 더워지는 여름 떠나고 싶은 곳이 참 많죠. 하지만 어떻게 여행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만족도는 달라집니다. 아니 제가 돈은 없고 갈 곳은 많고 또 이렇게 일일이 찾아보려니까 너무 귀찮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제가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드리는 팁만 아신다면 윤정 씨도 충분히 여행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행의 고수. 네, 저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여행 고수에게 여행 준비의 노하우 제가 배워왔거든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여름엔 어딜 가보지? 휴가 여행지를 고민하고 있는 저 이윤정 리포터. 많은 여행책을 찾아봤지만 복잡하고 머리만 아프더라고요.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아 정말.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보세요? 저 여행 했습니다. 15개국 33개 도시 여행 경력만 14년 차 유다솔 여행 고수를 만났습니다. 입구부터 남다른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곳. 여행 고수답게 방 곳곳엔 여행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13살 때부터
총 14년의 여행 경력이 있습니다. 총 15개국 33개 도시를 여행하면서 여행 경력을 쌓아왔죠. 14년차 여행 베테랑답게 여행 파워블로거로도 활동 중이었는데요. 캐나다부터 시작해 유럽, 미국, 태국, 호주, 북한 등등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마카오 갔을 때는 엄마 그때 배 타고 무서워했잖아. 많은 여행 중 특히 어머니와 함께한 여행이 더 기억에 남는다는데요. 추억이 담긴 사진만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녀의 여행은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엄마랑 갔을 때는 일단 금전적인 게 해결된다는 게 크고요. 또한 엄마와 평생 함께할 추억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어때세요? 이렇게 여행의 고수 딸을 둔 어머니의 심정. 저렴하게도 가고 제일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 상품들에서 가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가고 싶은 곳 맛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홍콩 같이 이제 마카오나 이런 데 갈 때도 리펄스 베이라고 엄마 나이에는 그런 데 한 번쯤 가봐야 된다 하면서 그 영화 본 장면에 뭐 그곳을 데려가 준다든지 이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일반 뭐 패키지 상품보다 훨씬 좀 기억에 남고 또 좋은 곳을 더 많이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을 사랑하는 딸 덕분에 인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쌓았다는 모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제 보물 상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갔다 온 여행 국가들의 돈도 있고요. 마그네틱도 있고 이런 갔다 온 표 같은 것들도 제가 다 모아놨어요. 이런 걸 보면 그때의 기억이라서 새록새록해서 추억이 되더라고요. 여행지에서 추억이 되었던 물건들을 보며 또 다른 여행을 꿈꾸는 그녀. 다솔님은 왜 여행의 매력에 빠지게 된 걸까요? 어릴 때부터 13살 때부터 이제 혼자 여행을 캐나다로 가면서 그때부터 여행의 묘미에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저한테 가장 관심 있는 관심사다 보니까 그쪽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뭘 할 수 있는 거냐 그거잖아요. 네. 그 꿀팁을 제가 지금부터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가보도록 합시다. 네. 고수님, 아까 알려주신 데는데 왜 컴퓨터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컴퓨터만 있으면 충분히 저렴한 여행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알려주시죠. 여행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정보. 네, 첫 번째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에 대한 알림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메일을 통해서 이러한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얼리버드가 뭐예요? 얼리버드는 말 그대로 빠른 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항공권을 저렴하게 얻는 거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그 말이네요. 맞습니다. 또한 모바일 어플을 활용을 해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특가 알림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나라별로 최저가 항공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편리하죠. 네. 네, 그래서 가격과 가고 싶은 나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싸죠? 진짜 싸다. 네. 훨씬 저렴하죠? 또 다른 비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네, 바로 코드쉐어라는 겁니다. 코드쉐어? 코드쉐어라는 건 한마디로 항공사들끼리 팀을 이루는 건데요. 항공사들끼리 팀을 이루어서 공동 노선으로 운항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항공기를 운행을 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모객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국적기 항공사 사이트의 경우 138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는데요. 코드쉐어를 한 외항사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가격이 111만 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검색 목록을 기준으로 높은 항공권이 검색되므로 항공권 예매 전 인터넷 사용 목록을 지워주세요. 또 온라인 사이트마다 다양한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가격을 다운시키는 세 번째 방법. 그럼 어떤 요일에 여행을 가야 할까요? 여행 금요일 밤에 딱 출발을 해가지고요. 아니죠. 여행에도 황금 요일이 있습니다. 화요일과 일요일입니다. 참고하세요.
여행 준비의 꽃, 바로 짐 싸기인데요. 이것마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주세요. 저 지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짐을 너무 막 싸셨어요. 이렇게 싸시면 안 돼요. 먼저 필요한 것은 이 고무줄입니다. 돌돌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옷을 말아 고무줄로 고정하면 끝! 이렇게 하루치 옷을 한꺼번에 말아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네, 두 번째 팁은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자 안에 있는 빈 공간을 이용해 양말이나 속옷을 넣으면 훨씬 자리가 남겠죠. 네, 세 번째 비법은 싸라. 여행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간식, 라면인데요. 지퍼백에 내용물을 미리 빼놓고 컵은 따로 합쳐서 놓으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꿀팁은 채워라입니다. 화장품을 소량으로 담을 때의 꿀팁. 빨대 끝부분을 고데기로 꾹 눌러줍니다. 따로 용기를 사지 않아도 간편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칫솔은 일회용 장갑 안에 넣어 보관하면 되고요. 차곡차곡 캐리어 안에 넣어서 정리해보니까 정리가 안 되었던 짐들이 깔끔하게 바뀌었죠. 여러분, 저와 함께 알아본 여행 꿀팁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알뜰하게 여행하세요. Let's go! 이래도 부족하시다고요? 나머지 여행 꿀팁 알려드립니다. 저가 항공으로 예매를 했다면 유료야? 무료 위탁 수화물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요. 환전을 할 땐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신청하면 우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여행자 보험 할인도 챙기시고 바가지 요금을 방지하는 우버 택시도 있네요. 해외 로밍 중고 데이터 유심을 이용해보세요. 드디어 여행 떠날 수 있겠습니다. 야호! 몸도 마음도 가벼운 여행, 여러분도 떠나보세요.